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다양한 과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면 복숭아, 사과, 감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 과일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칠레와의 FTA 체결로 수입 과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포도밭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 포도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충북 영동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북도 최남단.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영동은 청정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과일의 성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특히 전국 최대 면적을 자랑하며 우리나라의 포도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동의 포도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 걸까요? 영동 포도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잘 익은 포도를 한창 출하 중이라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여기 포도 농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봉지 쌓인 게 다 포도예요. 아, 이 흰 봉지 안에가 다 포도예요? 예. 새까맣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농장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하얀 종이 봉지 속에 숨어 있는 포도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포도가 다 종이에 쌓여 있어요. 포도 봉지를 안 써만 약도 묻을 수 있고 벌레도 달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봉지를 다 싸는 겁니다. 영동의 명물 포도. 외부 이물질이나 병충해로부터 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농장에는 얼마나 많은 포도가 이렇게 종이에 쌓여 있는 걸까요? 여기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한 6만 송이 정도 달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 주산지다운 규모인데요. 충북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약 70%, 그리고 전국 포도 생산량의 13% 정도가 영동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백산맥 줄기라서 일교차도 크고 일조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당도도 높고 특유의 맛과 향이 있습니다. 특히 잘 익고 깨끗한 포도일수록 하얀 과분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데요. 까맣게 잘 익은 포도알이 꽉 들어찬 이 포도는 어떤 품종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포도가 샤인부터 시작해서 모르포도, 거봉, 자오기, 델라웨어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캔벨만 농사 짓고 있어요. 캔벨이 이제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가지고 어른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캔벨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포도 농사지만 영동 포도에 대한 자부심으로 30여 년을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농장을 일구기까지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에 상륙했던 태풍 루사는 최대 풍속이 초속 41m에 달하는 대형급 태풍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상우씨 또한 태풍 루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루사 태풍 때 와가지고 이 포도밭이 이 전체가 한 1,800주 정도 되는데 다 쓰러져가지고 농사를 그만둘까 포도 농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가 최고 힘들었다고 봐야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가 닥칠 때면 평생을 다 바친 농장이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했다는데요. 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철거만 해주고 그러지 내가 무슨 농사 짓는다고 그건 안 하잖아. 그럼 내가 다시 과일 농사를 하겠다 싶으면 다시 이제 나무고 뭐고 싹 다시 다 해야 아무것도 그냥 포크레인에 와서 싹 다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 절망감은 아직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포도 주산지인 영동도 FTA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어 문을 닫는 포도 농가가 속출한 겁니다. 하지만 남상우 씨는 이러한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포도 농사를 계속해 왔다는데요. 배운 게 포도 농사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다시 포도 농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조합에서 판로도 많이 개척해주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웠던 순간마다 영동 환간농협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데요. 위기에 빠진 포도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 조합에서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하고 있는 포도도 조합이 연결해준 곳에 납품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포도를 싸고 있는 종이 겉면에 글귀가 눈에 띕니다. 지금 종이에 보니까 대미 수출용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포도예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동 포도. FTA 때 판로가 막막해가지고 하다가 조합에서 수출 관계를 열어줘가지고 이제 수출하게 됐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등장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자 역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건데요. 충북 지역의 조합이 힘을 합쳐 미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시장까지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환간농협의 판로 개척은 포도 농가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수출하면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2, 3천 원 정도 더 단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죠. 농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수한 우리 포도를 해외 시장에 내어놓는 중요한 일인 만큼 수많은 농가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알속기라고 그러죠. 포도알이 한 100, 한 20, 30개 달리는데 그걸 한 80알 정도로 다 인력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게 최고 힘들고요. 또 이제 포도 익었을 때 되고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열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서 비 오기 전에 익은 종이는 그냥 다 딴다고 보면 맞죠. 그렇다면 수출 포도는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어렵고 힘들게 생산되는 포도지만 수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포도 농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포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떤 손님인 걸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재배지 검사 나오신 분들입니다. 재배지 검사요? 재배지 검사는 미국 수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라는데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미국에 없는 병해충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잡초나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포도 착각기부터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봉지가 쌓여져 있는지 이런 걸 갖다 검사하는 걸 말합니다.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반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검사인 건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배지 검사가 좀 까다로운데 합격이 돼서 올해도 수출하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간농협은 농가가 수출 조건에 맞춰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평소 깐깐한 재배지 관리를 해왔는데요. 농가의 땀방울에 힘을 더해 영동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수확한 포도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가장 첫 관문은 농가 내 1차 선별입니다. 포도 한 송이당 300g에서 450g 사이 포도가 맛있으니까 그것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크기 외에도 알이 터지거나 벌레 먹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는데요. 농가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품의 포도들만 수출용으로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산지 유통센터에 가서 통과가 돼야 수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환간농협의 산지 유통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인데요. 선별부터 품질 관리와 포장까지 유통 전반에 필요한 작업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도착한 포도의 무게가 확인되면
확인했습니다. 1차 검품이 진행되는데요. 수출용 포도인 만큼 산지유통센터 입구에서부터 깐깐한 확인과 점검 후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입고된 포도를 저희 선별 기준에 따라서 크기, 중량, 색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포도들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농가로 직접 반송을 시켜가지고 제 농가에서 제작을 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가 허가된 포도는 잠시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작업 과정에서 포도가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늘한 온도에서 포도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냉실입니다. 모든 포도가 풍은 28도 정도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낮추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확한 포도를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창 수확하는 시기에는 예냉실에 보관하는 포도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포도를 보호하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1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예냉 후에는 4도씨 이하에 저장하면서 필요한 양만 꺼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별장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떨어지기 쉬운 나달들로 구성된 포도라는 과일의 특성상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80g 미만, 파다날, 서지날, 고려날, 쪼만한 날 빼고요. 나머지 합당한 거는 수출에 넣고 있습니다. 수출용 규격에 맞게 객관적인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이 아닌 외부 인력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선별 작업은 포도의 겉 모양새만 살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포장된 포도를 개봉해 포도알을 떼어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단맛과 신맛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단맛과 신맛을 검사한다고요? 당도와 산도를 측정해서 당도는 14% 이상 그리고 산도는 0.6 이하로 제대로 나와야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유관 선별 작업 외에 포도의 맛까지 수출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당도는 높고 산도는 낮은 맛있는 포도를 정확한 수치 확인을 통해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당도와 산도는 포도알을 으깨어 나오는 과즙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포도의 맛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이렇게 깐깐한 선별 과정을 거쳐 포장된 영동포도. 포장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선택한 포도 샘플들을 검역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심 대상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차례의 선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컨테이너에 오르는 영동포도. 황간농협은 미국 수출 과정에서 판로 개척뿐 아니라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수출 규격에 맞는 생산 관리까지 도맡아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포도 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도 딸리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해서 농업인들의 시간을 좀 덜어주고 또 인력을 또 충원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매년 100톤 이상의 영동포도를 15년째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황간농협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포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작물 개발에도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영동에는 예로부터 포도 말고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특산물이 있다는데 풋사과를 닮은 이 작물은 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포도만큼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아름드리 나무에 가지마다 매달려 있는 이 작물은 배출하기엔 너무 크고 풋사과라기엔 또 너무 작은 생소한 열매였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호두락향입니다. 영동의 특산물 호두.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두 생산지가 영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호두의 품종이 다른 걸까요? 저희가 알던 호두랑은 좀 다르네요. 예, 이것이 바로 푸도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확을 해가지고 그 풀을 까면 아로두가 나옵니다. 밤송이 속에서 알밤이 나오듯이 호두도 초록 과피 속에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그 껍질을 깨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살호두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확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놔두면은 배가 돕니다. 배가 돌고 난 다음에 밝으면은 바로 이 아로두가 나와요. 이 아로두를 세척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면 건가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록 과피가 덮여 있는 상태를 풋호두,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는 상태를 알호두, 바로 먹을 수 있는 알맹이 상태를 살호두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두는 양질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황간농협 조합원인 남기무 씨는 올해로 15년째 호두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올해 농사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게 상한 것이 아니고 호두가 이제 수확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불이 돌만 그때서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귀한 호두를 내어줄 준비가 다 되었다는 신호였던 건데요. 영동 호두는 껍데기가 얇고 속이 꽉 찬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기무 씨는 어떻게 호두 농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15년 전에는 여기 호두나무를 심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농산일에 수입산 포도의 공세까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데요. 그 당시에 저한테 호두나무가 오래된 것이 몇 그루 있었는데 잘 나오면 1년 수확이 한 나무당 한 30만 원씩 됐어요. 그래서 호두나무 심으면 돈 될 것 같아서 호두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선택한 호두 농사였지만 그마저도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두가 세월을 먹고 자라는 열매였기 때문인데요. 호두나무는 최하 9년 내지 10년이 돼야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호두나무 사이사이에다가 고추, 들깨, 참깨, 고구마, 여러 작물을 간작을 하고 그걸 재배하면서 살았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림과 정성으로 어렵게 버텨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데요. 호두도 수입산의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뚝 떨어지는 가격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황간농협의 도움이 있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데요. 조합에서 푸도두를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 일손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장사꾼들보다 더 주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나무의 우수 품종을 선별해 농가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요. 조합이 호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호두가 수익 창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수확물을 통해서 저희가 수매, 가공, 판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연말에 환원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간농협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표 호두 생산지라는 명성을 지켜나가며 호두 농사는 지역 농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 높고 물 맑은 청정 지역에서 좋은 호두를 생산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남기무 씨와 황간농협의 노력으로 생산된 영동 호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농가에서 생산한 호두가 향하는 곳은 황간농협의 호두 가공장입니다. 매년 호두 수확이 시작되는 9월 중순이면 농가에서 풋호두를 전량 수매해 본격적인 가공을 시작한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농가에서 호두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 조합에서 농가의 호두를 수매해서 가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소비 증대가 되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좋은 향상 물건을 드실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매한 풋호두는 가장 먼저 탈피기를 통해 초록색 과피를 벗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봐온 단단한 알호두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척과 건조 작업까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호두 가공이 끝나면 곧바로 저온 저장 창고에 보관되는데요. 여기 창고는 조합원들한테 호두 수매한 창고입니다. 지금 6개 창고가 있고 그중 하나가 한 2통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가장 저장성이 좋은 알호두 형태로 가공한 뒤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연간 호두를 한 100톤에서 150톤 정도 수매하고 보관은 한 영상 2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호두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사용되는데요. 불포와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한 가공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때 한켠에서 목격된 신기한 광경. 알호두를 움켜쥐는 커다란 도구와 빠른 손놀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사로들을 만들려고 알호두를 깨는 작업이에요. 호두를 깨는데 주로 망치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펜치를 연상시키는 신기한 도구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깨면 호두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부서지고 살호두는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 건데요. 이렇게 깨진 알호두는 옆 테이블로 옮겨가 껍데기와 살호두를 분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호두는 정교하게 껍질 까서 작업을 해야 돼서요. 전부 다 간에 수공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건데요. 호두 가공장이 생기면서 호두 농사의 활기도 되찾고 지역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생활 안전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호두 하나 까는데 얼마나 걸려요? 잘 까지는 건 한 3초 걸리고요. 안 까지는 건 한 5초 걸려요. 순식간에 알호두의 껍데기에서 살호두를 분리해내는 건데요. 달인의 포스를 뽐내는 작업자들의 하루 작업량은 얼마나 될까요? 15kg 정도 까는데 한 2,000개 정도 까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만 개의 살호두가 매일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산된 살호두가 3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름달이고요. 요거는 보름달이고요. 보름달이고요. 또 요거는 반달이고요. 또 요건 조금달이라요. 조금달. 완성되는 살호두의 모양을 달에 비유한 건데요. 보름달에 가까울수록 깨짐없이 알호두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높은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름달을 빠르게 생산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거 보름달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죠. 이거를 어떻게 아무나 해야. 제가 이거 지금 깐 지가 9년 돼서도 못 가잖아. 이게 못 가는데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 눈으로 보기엔 쉬워 보였는지 담당 PD가 작업자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 보름달 살호두 생산에 나섰습니다. 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조금씩 껍질을 벗겨나가는데요. 결과는 대실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영동호두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성을 다한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고품질의 우리 호두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1년 내에 하니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재미있고 돈 벌고 너무 좋아요. 예. 여름에는 휴가 온 것 같이 시원하게. 올여름엔 너무 좋았어요. 시원한 데서 호두 까고 돈 벌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살호두는 드디어 마지막 가공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소한 풍미를 더욱 살려주고 유통 중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작업인데요. 여기는 건조대인데요. 이제 깐 상품을 건조대 말려가지고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말린 다음에 포장해서 상품을 나갑니다. 4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호두의 수분 함량이 7% 미만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잘 건조된 호두는 제품 포장실로 옮겨져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수입산 호두의 등장에도 특유의 풍미와 영양으로 사랑받고 있는 영동 호두가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영동 호두만 사용하기 때문에 100%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 그리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웰빙 식품으로 드시기에 참 좋아요. 황간농협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공장을 설립하고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는데요.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인 판로 개척에도 성공해 전국으로 영동 호두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도로 상품 개발 및 수출을 통하여 농가소득 5천만 시대에 부응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동행으로 농가와 황간농협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촌에서 세계로가 응원하겠습니다.